최순실과의 부정축제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소회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 조국입니다. 2차 공소회인데요. 1차 공소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의를 반영을 해서 새로운 발제가 있고 그 다음에 토론자도 새롭게 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님입니다.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하신 그 19대 국회 법사위원장이셨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오시기로 있었습니다만 오늘 일정이 있어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하신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 공동위원장이시고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셨던 한미석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활약하고 있는 우리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입니다. 이상민 의원님 두 분이 공동 주최하시면서 이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제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초청을 해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국민들은 누적된 적폐를 칭찬하지 않고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정사상 초유의 북한 논란과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가운데 있는 핵심이 바로 이 아직 포장지조차 걷어내지 못한 이런 비리를 캐내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최순실 일가의 천문학적 재산이 최소 수천억 원에서 10조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전화도 한 대 없이 단 한 방에 살았다라고 하는 최씨 일가가 유치원 원장의 경력이 전부인 최순실 씨가 어떻게 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된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최태민 씨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최순실 씨의 이복 형제인 최대석 씨인가요? 얼마 전에 최태민 씨가 살아생전에 1조 원대의 재산을 만들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가 있고 본인이 그런 기획을 하고 있다. 살아생전에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전부터 그러면 이 부정한 수단으로 재산을 모으고 있었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제의 재산을 몰수해내서 박정희 시대의 낡은 유산을 청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한가하고 사회적 패스트와 불의를 타파하고 민주개혁을 실현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이어나갈 세력으로서 지금은 이 연기만 모락모락 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굴뚝을 그 지먼지를 접근하려면 이런 특별법을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하시는 것이고 또 특검은 연장과 상관없이 그 후에도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가장 핵심 법안으로 오늘 다루게 될 특별법이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관심을 갖고 토론회에 도와주시는 우리 조국 서울대 교수님 또 발제를 해주실 이상민 위원장님 또 토론에 임해주실 이상원 교수님
박해 변호사님, 김종보 변호사님, 정용훈 변호사님, 안원구 전 대구지방법사위 청장님 이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월 16일 1차 공청회에서 지적되고 보완되어야 되겠다고 주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완한 오늘 발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원구 오늘 전 대구 국세청장님과 함께 또 독일에 현재 계시는 동포 격분들, 국내의 또 언론인 지금 팀 아닌 팀이 구성이 돼서 지난 두 달째 이 흐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때는 최순실 공화국이 별도 존재해 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화국은 지금 현재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그 공화국에는 아주 점조직처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변호사, 회계사, 전문가들부터 해서 평범한 아줌마까지 망라되어 있는 최순실 공화국이 수면 밑에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특검에서 조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것은 뿌리는 전혀 지금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뿌리는 재산과 돈인데 이것은 지금 전혀 캘 생각을 못하고 있고 가지에 해당되는 부분만 가지고 조사하고 논란을 벌이고 있고 청와대와 특검이 실험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 밑에 있는 최순실 공화국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고 특별법을 통해서 재산이 도대체 국내에 얼마큼 있는지를 철저히 밝혀내고 이 추적된 재산을 어떻게 몰수할 수 있을지 특별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이 공청회의 논의입니다. 일단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취지는 생략하고 이제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헌 문란 행자에 대해서 법률로 규정하고 범죄 수익 등에 대하여 몰수 추징이나 환수 규정에 대해서 다른 법률보다 특별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했고요. 특히 국헌 문란 행위자 등의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재산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체조사는 물론 누구든지 재산조사위원회에 조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1차 공청회에서 지적된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수정된 조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집 7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입법 형식, 환수재산의 범위, 재산조사위원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지난 1차 공청회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입법 형식에 대해서는 국헌 문란 행위자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불법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보편적 재산몰수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아울러 현행 형법도 개정해서 몰수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환수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안 제2조에서 국헌 문란 행위자를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제한하게 되면은 과연 박근혜 정부 이전에 부정축제한 최태민으로부터 유산 상속을 받은 최순실 일가의 재산 환수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견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거 국헌 문란 행위를 모두 조사해서 불법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특별법을 이와 같이 재산 환수가 가능한 소급 입법 형식의 일반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인데요. 재산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재산조사위원회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회 자격을 법률가 또는 법률 관련 교수 등의 법률 전문가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 관련 전문가, 금융 추적 전문가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통상의 수사기관과 같이 인신을 체포 구속하는 강제 수사권을 주지 않더라도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조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 아닌 국회 소속으로 할 필요가 있고, 특검처럼 국세청, 검찰청 등의 재산 추적, 탐지, 조사할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재산 몰수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상설화할 필요성과 자료 제출 요구나 추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제25조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벌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입법, 형식, 환수재산의 범위, 재산조사위원회 등 크게 지적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자료집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입법 형식은 인사몰수 제도의 도입이나 형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분들도 현재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향후 인사몰수 제도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이나 형법 개정은 별개로 추진하되 본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재산 환수의 범위에 대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 재산 환수가 가능한 소급 입법 형식이 일반법 제정에 필요하다는 견해는 충분히 경청할 만하지만 법의 적용 범위를 역대 모든 쪽으로 확대한다면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 분란 행위자 개념을 보완하여 박근혜 정부 이전에 있었던 최태민 일가의 국정농단 행위까지 법이 적용되도록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북한 문란 행위 관련자의 경우에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안 제2조 제2호는 북한 문란 행위자와 공모하여 또는 북한 문란 행위자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북한 문란 행위에 가담한 모든 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북한 문란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의 재산만 환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느 범위에서 북한 문란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지 여부는 현재의 안대로 조사위원회의 판단에 맡기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정안은 자료집 18페이지를 보시면요. 제2조 중에 북한 문란 행위자의 개념을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국정농단 내지 북한 문란 사건으로 수정함으로써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박근혜 정권이 되기까지 이어진 최태민 일가의 국정농단 행위 모두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집 19페이지 수정안 관련해서 제4조 제1항 제5를 신설하여 제4호에 불구하고 북한 문란 행위자 또는 북한 문란 행위 관련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정려받은 재산 관련 내용을 삽입하여 이미 사망한 최태민이나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최순실 일가가 취득한 재산도 환수가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